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포커스원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중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 지수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8% 상승하면서 꾸준히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정도,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정도 75%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2%대 강한 지수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상승세를 나타낸 이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음원과 음반과 관련된 부분, 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오전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후 들어서 이제 섹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도체의 강세는 여전했고요. 그리고 OLED 장비와 백신 쪽으로 이제 테마가 세부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도 섹터는 확실하게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실적 발표, 그리고 경영권 분쟁, 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영풍정밀과 고려아연과의 이제 경영권 다툼이 이제 발생이 됐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빠르게 내놓거든요. 가장 빠르게 내놓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매출 77억 달러, 그리고 EPS 영업이익률 모두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가이던스 발표까지 나왔거든요. 가이던스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 EPS, 영업이익률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을 또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줬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줬는데 2024년 올해죠. 올해, 그리고 내년과 관련된 HBM, 내년까지 HBM 관련한 물량들이 모두 완판이 되었고 가격도 이미 책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미 책정된 확실시된 상황에서 HBM 판매량이 확실하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HBM 시장 규모 250달러 넘을 거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25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그 근사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AI 수요에 대한 증가,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이어지고 데이터 센터용 D램 이제 생산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국내 실적, 국내 반도체,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3위, 4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살펴보시게 되면은 고려아연하고 이제 영풍정밀 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 이제 전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66만원에서 75만원.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6만원, 이미 66만원이라는 가격이 넘어갔기 때문에 66만원에서 참여하면 안 된다. 넘어가는 가격에서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지분을 제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지분 확보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75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영풍정밀과 관련해서도 공개 매수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굳혀놔야 되거든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이제 25%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MBK 파트너스가 3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3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영풍에서 내기로 했다. 금전 대여가 들어갔거든요. 금전 대여가 들어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MBK 파트너스와 영풍 간의 우호 지분은 확실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개 매수 마감 시한 10월 4일이고요. 시장에서 사서 공개 매수 의사를 밝히면 이 75만 원에 조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75만 원에 무조건 판매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게 73만 원이었을 거예요. 지금 73만 원까지 75만 원을 넘겼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위치였는데 공개 매수 마감 시한이 10월 4일까지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과 관련된 지표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전치와 시장의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는지, 신규 고용 시장이 여전히 단단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은 고용 시장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으로,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특히 고용 냉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내구재 수주, 얼마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GDP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미국의 GDP는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얼마나 탄탄한지라는 부분,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노동시장은 냉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FOMC, 연준위원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출동이다. 파월 의장이 나와 있고요. 옐런 장관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친정부에 대한 이제 정부 인사기 때문에 정권과 관련된 우호적인 발언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항상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그 밖에 다른 어떠한 돌발적인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HBM 수요 둔화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오늘 반도체 증시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주요 지수 라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2650에서 2700포인트인데 지금 265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중요한 부분에 다시 올라왔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를 조정을 했었죠. 좀 하향 조정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있을 HBM 수요 둔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낙폭과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낙폭과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이만큼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앞전에 올해 2024년 2월, 3월 그리고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이 상승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스럽긴 해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낙폭 과대가 나온 만큼 급하게 또 상승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HBM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러면서 반도체 증시가
끌고 올라간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증시 시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분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 나오고요. 그리고 보먼이사, 카시카리 총재뿐만 아니라 이제 바부 의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준 위원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연준 위원들의 성향, 그리고 어떻게 스탠스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파월 의장, 보우먼 이사, 카시카리 총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 부의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발적인 발언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시황 전략은 이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사실은.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 그리고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와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내야 된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피컷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낙폭 과대가 어느 정도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 증시의 강력한 상승을 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국내 시황, 장중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